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은행업 4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 3.8% 정도 하회하는 실적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제적 비용 적립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희망퇴직하고 선제충당금 적립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걸로 보이고요. 희망퇴직 자체는 뭐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만 40세 이상부터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범위 자체는 넓게 잡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 뭐 규모 자체는 그래도 전년 동기랑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제 보통 희망퇴직의 총 비용이 이익 규모랑 유사하게 잡히는데 2021년에 희망퇴직을 했었을 때도 사실 되게 이익이 크게 성장한 다음에 했던 거기 때문에 많이 했었고 뭐 2022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비슷한 규모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경기가 많이 둔화가 될 거를 우려를 해서 선제적으로 쌓는 개념으로 선제 충당금 적립을 보수적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코로나 충당금하고는 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위험 계수를 좀 높여서 좀 더 경기에 대한 보수적인 가정을 해서 적립을 하는 거다 보니까 미리 이제 연체율이나 대손 비용률이 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좀 하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희망퇴직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충당금을 미리 많이 적립을 해놔서 미래에 대한 충격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이자 마진이 크게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순이자 마진은 대출금리, 예금금리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는 것도 있었고 예금금리가 생각보다 안 올랐던 것도 있습니다.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대출금리가 크게 올랐던 거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기도 했을 뿐더러 기업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과 가계로 나눠서 보면 기업 대출 중에서 대기업 대출이 사채 시장의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은행의 크레딧 라인을 많이 땡기러 왔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비용을 많이 책정을 해서 받아놨고 거기에 이제 가계 쪽에서 대출 금리가 안 내려가는 거는 기업 쪽에서 대출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대출의 총량을 관리를 해야 돼서 가계 쪽에서 지금 높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자금 경색도 풀렸고 시장 금리도 많이 내려갔고 하다 보니까 기업 대출 수요가 많이 빠져서 아마 이제 가계 대출 쪽에서도 대출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대출 금리를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경쟁이 있었죠. 그래서 예금 금리가 막 6% 이렇게 가던 때도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금융업권에서 수신금리 경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당국이 개입을 해서 그 예금금리가 좀 낮아진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채 시장 경색 때문에 예금금리가 크게 증가를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대출 수요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해서 예금금리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채 시장 경색이 됐었을 때 은행채도 발행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은행채 발행도 풀렸고 하다 보니까 예금금리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분기 중에는 고금리 예금 경쟁이 본격화됐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기존의 예금을 해약하고 새로운 고금리 그 예금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약을 하면 원래 예정되었던 이자 비용보다 중도 해약 금리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이자 비용을 세이브한 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4분기 때에는 마진이 크게 상승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설명드렸던 이유들로 인해서 이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1분기에 들어가면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사채 시장의 정상화 그리고 기업 대출 수요의 감소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때 가입을 했었던 그 고금리 예금들이 본격적으로 비용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1분기부터는 순이자 마진의 개선폭이 상당히 둔화가 되고 뭐 빠르면 1분기에 마진 피크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또 그 금융안정보고서 내용 중에 신용시장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 있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가계신용 증가율이 현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준금리의 절대 레벨 자체가 높고 그리고 오르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난 2년 동안 신용 증가율이 컸던 것도 사실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절대 레벨이 낮으면 당연히 대출이 많이 나오고 기준금리 절대 수준이 높으면 대출이 줄어들고 이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기업 대출은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계대출하고 기업대출 모두 지금 연체율이 반등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계속 낮아졌었고 그에 따라서 대손 비용률도 낮아졌었던 상황인데 연체율이 보통 대손에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뭐 올해 상반기부터는 그 대손 비용률의 유의미한 상승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에 대비를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선제 충당금 적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을 하면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실제로 부실이 증가를 해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올라가도 미리 쌓아놓은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대손 비용률은 크게 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대손 비용률 흐름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흐름이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실적 자체의 모멘텀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업이 지금 뭐 사이클이 꺾이는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게 급격한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런 사이클 하락을 반영을 해서 배당락이 배당 수익률보다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배당락하고 배당락 전일 기준 배당 수익률을 놓고 보시면 배당락이 대체로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클이 꺾이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 연초 놓고 보시면 배당락 1에 크게 빠졌고 그 다음날 그 이튿날까지 해서 총 3일이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기 지금 보시면 1월 수익률이 되게 크게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배당락 후에 많이 빠진 거가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연초에 많이 오른 거는 온라인 파트너스가 공개 주주 선언을 발송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요구를 하는 거는 은행들이 ROE를 통해서 이익을 벌어들이는데 그 이익을 이제 자본에 분배를 할 때 자본 비율을 소폭 성장 0.1%에서 0.2% 정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대출 성장률을 정확히는 위험 가중 자산 성장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이게 거의 구성이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성장률을 2에서 4% 정도로 통제를 해서 그거를 공정 공시를 하고 남는 금액은 다 주주환원에 써라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가 여기에 부응해서 뭐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그 언론 보도를 자세히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신한지주가 원래 그냥 장기적인 플랜으로 계획을 하는 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작성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의 신한지주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 보도 내용 자료를 가지고 공식 답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실제 공식 보도랑은 좀 다르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가 강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제시한 RWA 성장 통제, 그러니까 위험 가중자산 성장 통제를 금융당국에서 이제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 내용은 사실 이제 보시면 금융당국이 은행업을 통해서 금융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뭐 중소기업 대출, 뭐 대기업 대출 이런 것들을 해줄 때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사실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이 되는 거를 타겟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주주 환원을 위해서 통제를 한다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사실 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온라인에서 과거의 사례로 얘기를 하는 게 2020년에서 2021년 때 위험가중자산 성장률이 10%에 달하는 거를 가지고서 이제 뭐 너무 과도한 대출 성장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대출이 증가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통제를 해놓으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대출 자산을 확대를 할 수가 없어서 유동성이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1월에 이렇게 크게 급등한 주가가 그런 주주환원 강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반영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내용이 그거보다 좀 약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